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교감신경을 자극했다. 이건 뭐예요? 굉장히 스트레스에 노출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길 가고 있는데 밤에 어떤 남자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거 무섭잖아요. 요즘 세상에. 그래서 제가 굉장히 발걸음이 빨라지겠죠? 제 동공과 기관지는 확장이 됩니다. 왜? 너무 놀래서 빨리빨리 도망갈 수 있게끔 몸이 알아서 변형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 일단 동공과 기관지가 확장돼요. 기관지가 왜 확장돼요? 빨리빨리 도망가려면은 기관지가 확장돼야지 숨을 잘 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 눈물 나오고 오줌 나오면 되겠습니까? 눈물과 오줌은 쏙 들어간다는 거 아시겠죠? 땀은 뻘뻘 날 수 있어요. 혈압은 올라가겠죠. 혈관이 수축되니까요. 얼마나 스트레스 상황이에요? 교감신경은 이런 반응이 온다는 거. 동공과 기관지가 확장, 눈이 땡그라지고 도망가려면은 숨 쉬는 호흡의 길이 열린다는 거죠. 눈물 안 나옵니다. 소변 안 나와요. 또 연동운동은 당연히 억제되죠. 그래서 똥 매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땀은 좀 뻘뻘 나고 혈압은 올라갑니다. 혈관이 수축됐다. 이게 바로 혈압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뭐 교감신경을 굳이 뭐 교감 선생님이라고 말을 해서 뭐 동기가 확장되고 식은땀이 나고 혈압이 오른다. 눈물 오줌은 쏙 들어간다. 뭐 이렇게 암기해도 되겠습니다. 교감신경 자극 시 뭐가 확장된다고 했죠? 동기가 확장된다. 동공과 기관지가 확장이 된다. 교감신경이 자극됐어. 혈압이 올라갔죠. 혈압이 올라가고 땀샘이 분비된다. 혈압이 올라간다는 게 혈관이 수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기량적인 기능이다. 반대이다. 신생아가 성인에 비해서 탈수가 잘 발생하는 이유는 소변을 충분히 농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생아의 특징 볼게요. 신생아의 특징은요. 총 수분량이 성인보다 많대요. 그래서 수분 교환율이 높다는 거예요. 수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체중에 비해서 대사율이 높고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겠네요. 아기 때는 소변을 충분히 농축할 수가 없다는 거. 이게 좀 중요한 거죠. 영화 보면은 조폭들 칼 맞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친구가 와가지고서는 이 손으로 이거 눌러줍니다. 손수건 같은 걸로. 이거 직접 압박하는 거죠. 피가 나면은 그 부분을 직접 압박해야 돼요. 그리고 말하지 마라 이러잖아요. 피 많이 나니까. 계속 누르면 많이 먹었다 아니가 이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압을 해줘야 피가 멈추는데 이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 동맥이 피가 칼칼 나오는 그 윗부분을 눌러주면은 피가 좀 덜 나온다 이건데 현실적으로 그 위급한 상황에서 이거를 지압을 할 수가 없겠죠. 지할 때는 묶어주는 거예요. 막 와이셔츠 찢어갖고 칭칭 감아주잖아요. 지혈대로 감게 되면 피가 안 통합니다. 살기 위해서는 피가 안 통하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썩어서 그 부분을 잘라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팔이면 끙끙 매끄면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나중에 괴사되면 자를 수가 있다. 그래서 20분마다 풀어주고 2, 3분을 다시 묶는다. 119가 빨리 와서 도와주면 모르겠지만 외진데서 이렇게 다쳤다고 하면은 1시간씩 그렇게 피 흘리면 사실 쇼크로 죽습니다. 20분마다 풀어주고 2, 3분에 다시 묶어야 이 괴사로서 이 팔다리를 자르지 않을 수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지혈대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죽는 것보다는 자르는 게 나니까 하는 것이다. 직접 압박이 제일 먼저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노화에 따른 안과적인 변화는 눈의 시력이 저하되겠죠. 그리고 안구가 건조합니다. 저희 엄마도 백내장 수술하고 맨날 눈이 건조하다고 하셨어요. 수정체의 탄력은 떨어지고요. 동공이 축소되고 시야도 축소됩니다. 분만 1기 간호 시 파막 전에는 양수가 터지기 전에는 진통 촉진을 위해서 실내를 걷는 것이 좋다. 분만 1기 간호는 걷죠. 그리고 이때 약간 간단한 거 먹을 수 있잖아요. 기운 빠지니까. 그리고 회음부 상모도 있었죠. 관장도 있었죠. 태아의 심음도 청취하는 게 분만 1기였습니다. 침전물이 있거나 변색된 약은 뭔가 찝찝하죠? 사용하지 않습니다. 약물의 관리, 라벨이 손상된 약 어떤 약인지 잘 몰라요. 투여하지 않겠습니다. 침전물이 있거나 변색된 약 사용하지 않아요. 좌약은요? 냉장 보관인가요? 실온에서 보관합니다. 여러분 똥꼬막에 넣는 게 좌약이죠? 실온 보관이에요. 그리고 혈청, 예방백신, 인슐린, 헤파린, 혈액응고인자 뭔가 이 피에 관련된 것들, 이 예방접종에 관련된 것들 냉장고에 보관하잖아요. 2에서 5도씨 냉암소에 보관한다. 그리고 뭐 4도씨라는 말도 있었는데 다 마찬가지예요. 2에서 5도씨 사이에 4도씨가 포함되잖아요. 혈청, 예방백신, 인슐린, 헤파린, 혈액응고인자는 다 냉장고에 보관한다. 담즙, 담즙은 간에서 생성되죠. 지방의 소화 흡수를 촉진하고 지용성 비타민과 철분, 칼슘의 흡수를 촉진하는 게 담즙이에요. 담즙. 수분이 정체됐다면 부종, 체중 증가, 또 혈압이 상승합니다. 요비중도 증가하죠. 소변량은 감소됩니다. 여러분 수분이 정체됐다고 한다면은 이게 물이 잘 안 빠지는 거죠. 부종이 와요. 부종이 오면 체중이 늘겠죠. 체중이 늘고 몸에 물이 많으면 혈압이 상승합니다. 그리고 요비중,
증가하고요. 소변량은 감소돼요. 정체됐으니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감소됩니다. 격려는 없어요. 아프가 점수 또 짚어드리네요. 아프가 점수는요. 태아가 태어나고 만출 후에 1분에 한 번, 5분에 한 번, 2번을 재는데요. 5가지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상태가 좋으면 2점, 나쁘면 0점, 중간이면 1점 해서 총 10점 만점이에요. 왜?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니까요. 호맥, 컬러, 반사, 근, 긴장도, 종류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요즘에 몇 점이냐 이것까지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호흡, 맥박, 컬러, 반사, 근, 긴장도 제일 좋으면 2점씩 해가지고 곱하기 5 하면은 10점인데 실제로는 10점이 나오지 못한대요. 9점이 가장 좋은 점수라고 합니다. 이론적으로만 10점이 만점이에요. 컬러, 핑크색이 좋대요. 그 푸르스름하다 하면은 1점인 거예요. 점수가 1점 깎이는 거죠. 맥박은요. 100회가 넘는다고 하면은 2점인데 100회보다 더 낮으면 1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맥박이 80회다 그러면 1점이에요. 반사, 얼굴을 찡그리는 거 또는 코 속에 카테타를 넣으니까 재채기를 잘했어. 그럼 2점이에요. 잘 반응하면은 2점이라는 거. 근 긴장도, 굴곡이 잘 된다거나 이 긴장이 잘 된다고 하면 2점이고요. 애가 좀 약간 구부려지고 제대로 안 구부려져. 그러면 1점이에요. 호흡은요. 힘차게 울면 2점이고요. 뭔가 불규칙하다, 호흡이 느리다 하면은 1점이에요.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아시겠죠? 유아의 구강관리에서 6개월에서 12세까지는 불소를 주어 건강한 치아 형성을 돕는다. 불소도포는요. 여러분 6개월에 한 번씩 했죠?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칫솔은요. 생후 6개월 이후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답니다. 가능해. 하지만 혼자서 칫솔질을 하기에는 유아기 때가 적당하다고 하네요. 치아 위생은요. 유치가 나기 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치가 나기 전부터 시작이 돼요. 치아 여러분 파노라마 사진 그때 제가 보여드렸었죠. 이미 엄마 뱃속에서 씨앗이 다 만들어져서 이렇게 밀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 나기 전부터 시작이 된다. 영구치부터가 아니라 유치 때부터 치아 위생을 시켜라. 유치가 다 충치 먹으면 밑에 있는 영구치까지 다 충치를 먹은 상태에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인부의 산전관리 시 체중과 혈압을 측정하는 목적은요. 임신성 고혈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임신성 고혈압이 바로 뭐죠? 임신 중독증이죠. 분만 후에 산모가 현실감이 없고 정서적으로 불안해한다면 이건 산후 우울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산후 우울증은요. 아기 낳고 한 달 후에 나타납니다. 이 한 달을 그냥 2에서 6주라고 볼게요. 한 달 정도 후에 엄마가 우울증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맨날 이렇게 나가서 돌아다니고 자기 인생 살다가 아기 때문에 2시간마다 깨고 얼마나 좀 우울할 수 있겠죠. 심한 설사를 하는 소아의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분과 전해질을 공급한다. 탈수하면은 무조건 수분이에요. 또 간호조무사가 산부인과 근무 중 연예인이 입원한 사실을 알고 이걸 친구들에게 막 말했어요. 어떻게 돼요? 비밀 보장의 법칙 지키지 않은 거죠? 3.3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그래서 이 비밀 누설일 경우 요양보호사는 대상자 비밀 누설했을 때 2이거든요. 간호조무사는 더 세요. 환자 비밀 누설하면 3.3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혈액관리법에 의해서 부적격 그 혈액 있잖아요. ABC, TB, ALT, 에이즈다, B형 간염이다, C형 간염이다, 백혈병 B다, 매독이다, 그리고 간 기능 검사가 안 좋은 B다 이런 경우 이거를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에이즈 P를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죠. 야 오늘 연예인 누가 와가지고 체외 검사했는데 이 기록 보니까 이 사람 에이즈네? 이런 거 누설하면 이거는 2이에요. 혈액관리법에 의해서 누설한 거는 2예요. 이런 일반적인 비밀을 보장하지 않는 거는 3.3이고요. 아시겠죠? 사마리안의 법칙이 뭐예요? 응급처치하다가 죽었어요. 나는 정말 그 사람 살리려고 했는데 죽었어. 선의를 가지고 도왔기 때문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다가 사람이 죽어도 꼭 법적으로 책임을 묻지는 않는다 이 얘기예요. 최근에 요양보호사에서 나왔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간호조무사한테도 해당돼서 제가 문제를 가져와 봤어요. 생명이 위급한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던 중 대상자가 사망해였어요. 간호조무사도 이럴 수 있겠죠? 환자 CPR 하다가 사망했을 때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뭐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재보험은 다쳤을 때 보상받는 거죠. 산업안전보건법은 다치기 전의 예방 차원이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이거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도 아니죠. 그래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가 있다는 거. 사마리안 법칙은 내가 열심히 도왔지만 죽었다. 그래도 책임을 묻지 않는 거예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이게 이제 요양보호사만 해당되는 건 아니니까 알고 계세요.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에서 간병인 고용 시 간병비를 지원 안 해줍니다. 간병비는 개인적인 부담이에요. 요즘에 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많지 않습니까? 병원급에 입원하게 되면은 그 직원들이 많이 해줍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직원들은요, 간간간이에요.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호 인력인데 이게 바로 거의 요양보호사가 많습니다. 입원을 계속할 수는 없어요. 한 2주 정도 입원해서 이렇게 혜택 볼 수 있는데요. 포괄병동은 간병비가 2만 원 정도라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뭐 7만 원. 간병비가 개인 부담이 좀 많이 줄었나 봅니다. 물리치료의 한 분야인 수치료법은 찬탕과 더운탕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온도 차이는요 26도였어요. 16도에서 42도씨였어요. 산염기의 조화, 해독 및 중화작용에 효과가 있다. 우리 사우나 가서 뜨거운 데 들어갔다 차가운 데 들어갔다 하면은 뭔가 몸이 해독되고 정화되고 혈액순환 잘 되잖아요. 치료 목적으로 물을 이용해서 물리치료하는 분야가 바로 수치료법이다. 냉탕과 온탕은 16에서 42도. 이거 빼보세요. 26도 차이입니다. 자극도 줬다가 진정도 되고 혈액을 정화하고 혈액순환 하려고 우리가 사실 사우나 가서 수치료 하지 않습니까? 해독과 중화작용. 술 먹고 다음날 가면 해독 엄청 잘 되는 느낌. 중화작용은 산성과 염기성을 반응시켜서 중성으로 만든다. 몸은 중성으로 뭔가 해줘야 건강하다. 산염계 조화. 금기증은요, 중증 심장질환자.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이 너무 차갑고 뜨거우면 심장마비가 오겠죠. 그래서 피합니다. 교감신경을 자극했다. 이건 뭐예요? 굉장히 스트레스에 노출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길 가고 있는데 밤에 어떤 남자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거 무섭잖아요. 요즘 세상에. 그래서 제가 굉장히 발걸음이 빨라지겠죠? 제 동공과 기관지는 확장이 됩니다. 왜? 너무 놀라서 빨리빨리 도망갈 수 있게끔 몸이 알아서 변형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 일단 동공과 기관지가 확장돼요. 기관지가 왜 확장돼요? 빨리빨리 도망가려면은 기관지가 확장돼야지 숨을 잘 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 눈물 나오고 오줌 나오면 되겠습니까? 눈물과 오줌은 쏙 들어간다는 거 아시겠죠? 땀은 뻘뻘 날 수 있어요. 혈압은 올라가겠죠. 혈관이 수축되니까요. 얼마나 스트레스 상황이에요? 교감신경은 이런 반응이 온다는 거. 동공과 기관지가 확장, 눈이 땡그라지고 도망가려면은 숨 쉬는 호흡의 길이 열린다는 거죠. 눈물 안 나옵니다. 소변 안 나와요. 또 연동운동은 당연히 억제되죠. 그래서 똥 매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땀은 좀 뻘뻘 나고 혈압은 올라갑니다. 혈관이 수축됐다. 이게 바로 혈압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뭐 교감신경을 굳이 뭐 교감 선생님이라고 말을 해서 뭐 동기가 확장되고 식은땀이 나고 혈압이 오른다. 눈물 오줌은 쏙 들어간다. 뭐 이렇게 암기해도 되겠습니다. 교감신경 자극 시 뭐가 확장된다고 했죠? 동기가 확장된다. 동공과 기관지가 확장이 된다. 교감신경이 자극됐어. 혈압이 올라갔죠. 혈압이 올라가고 땀샘이 분비된다. 혈압이 올라간다는 게 혈관이 수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기량적인 기능이다. 반대이다. 신생아가 성인에 비해서 탈수가 잘 발생하는 이유는 소변을 충분히 농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생아의 특징 볼게요. 신생아의 특징은요. 총 수분량이 성인보다 많대요. 그래서 수분 교환율이 높다는 거예요. 수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체중에 비해서 대사율이 높고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겠네요. 아기 때는 소변을 충분히 농축할 수가 없다는 거. 이게 좀 중요한 거죠. 영화 보면은 조폭들 칼 맞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친구가 와가지고서는 이 손으로 이거 눌러줍니다. 손수건 같은 걸로. 이거 직접 압박하는 거죠. 피가 나면은 그 부분을 직접 압박해야 돼요. 그리고 말하지 마라 이러잖아요. 피 많이 나니까. 계속 누르면 많이 먹었다 아니가 이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압을 해줘야 피가 멈추는데 이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 동맥이 피가 칼칼 나오는 그 윗부분을 눌러주면 피가 좀 덜 나온다 이건데 현실적으로 그 위급한 상황에서 이거를 지압을 할 수가 없겠죠. 지혈 때는 묶어주는 거예요. 막 와이셔츠 찢어갖고 칭칭 감아주잖아요. 지혈대로 감게 되면 피가 안 통합니다. 살기 위해서는 피가 안 통하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썩어서 그 부분을 잘라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팔이면 끙끙 매끄면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나중에 괴사되면 자를 수가 있다. 그래서 20분마다 풀어주고 2, 3분을 다시 묶는다. 119가 빨리 와서 도와주면 모르겠지만 외진데서 이렇게 다쳤다고 하면은 1시간씩 그렇게 피 흘리면 사실 쇼크로 죽습니다. 20분마다 풀어주고 2, 3분에 다시 묶어야 이 괴사로서 이 팔다리를 자르지 않을 수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지혈대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죽는 것보다는 자르는 게 나니까 하는 것이다. 직접 압박이 제일 먼저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노화에 따른 안과적인 변화는 눈의 시력이 저하되겠죠.
그리고 안구가 건조합니다. 저희 엄마도 백내장 수술하고 맨날 눈이 건조하다고 하셨어요. 수정체의 탄력은 떨어지고요. 동공이 축소되고 시야도 축소됩니다. 분만 1기 간호 시 파막 전에는 양수가 터지기 전에는 진통 촉진을 위해서 실내를 걷는 것이 좋다. 분만 1기 간호는 걷죠. 그리고 이때 약간 간단한 거 먹을 수 있잖아요. 기운 빠지니까. 그리고 회음부 상모도 있었죠. 관장도 있었죠. 태아의 심음도 청취하는 게 불만 1기였습니다. 침전물이 있거나 변색된 약은 뭔가 찝찝하죠? 사용하지 않습니다. 약물의 관리, 라벨이 손상된 약 어떤 약인지 잘 몰라요. 투여하지 않겠습니다. 침전물이 있거나 변색된 약 사용하지 않아요. 좌약은요? 냉장 보관인가요? 실온에서 보관합니다. 여러분 똥꼬막에 넣는 게 좌약이죠? 실온 보관이에요. 그리고 혈청, 예방 백신, 인슐린, 헤파린, 혈액응고인자 뭔가 이 피해 관련된 것들, 이 예방접종에 관련된 것들 냉장고에 보관하잖아요. 2에서 5도씨 냉암소에 보관한다. 그리고 뭐 4도씨라는 말도 있었는데 다 마찬가지예요. 2에서 5도씨 사이에 4도씨가 포함되잖아요. 혈청, 예방 백신, 인슐린, 헤파린, 혈액응고인자는 다 냉장고에 보관한다. 담즙은 간에서 생성되죠. 지방의 소화 흡수를 촉진하고 지용성 비타민과 철분, 칼슘의 흡수를 촉진하는 게 담즙이에요. 담즙. 수분이 정체됐다면 부종, 체중 증가, 또 혈압이 상승합니다. 요비중도 증가하죠. 소변량은 감소됩니다. 여러분 수분이 정체됐다고 한다면은 이게 물이 잘 안 빠지는 거죠. 부종이 와요. 부종이 오면 체중이 늘겠죠. 체중이 늘고 몸에 물이 많으면 혈압이 상승합니다. 그리고 요비중 증가하고요. 소변량은 감소돼요. 정체됐으니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감소됩니다. 격려는 없어요. 아프가 점수 또 짚어드리네요. 아프가 점수는요. 태아가 태어나고 만출 후에 1분에 한 번, 5분에 한 번, 2번을 재는데요. 5가지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상태가 좋으면 2점, 나쁘면 0점, 중간이면 1점 해서 총 10점 만점이에요. 왜?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니까요. 호맥, 컬러, 반사, 근, 긴장도, 종류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요즘엔 몇 점이냐 이것까지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호흡, 맥박, 컬러, 반사, 근, 긴장도 제일 좋으면 2점씩 해가지고 곱하기 5 하면은 10점인데 실제로는 10점이 나오지 못한대요. 9점이 가장 좋은 점수라고 합니다. 이론적으로만 10점이 만점이에요. 컬러, 핑크색이 좋대요. 그 푸르스름하다 하면은 1점인 거예요. 점수가 1점 깎이는 거죠. 맥박은요. 100회가 넘는다고 하면은 2점인데 100회보다 더 낮으면 1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맥박이 80회다 그러면 1점이에요. 반사, 얼굴을 찡그리는 거 또는 코 속에 카테타를 넣으니까 재채기를 잘했어. 그럼 2점이에요. 잘 반응하면은 2점이라는 거. 근 긴장도, 굴곡이 잘 된다거나 이 긴장이 잘 된다고 하면 2점이고요. 애가 좀 약간 구부려지고 제대로 안 구부려져. 그러면 1점이에요. 호흡은요. 힘차게 울면 2점이고요. 뭔가 불규칙하다, 호흡이 느리다 하면은 1점이에요.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아시겠죠? 유아의 구강관리에서 6개월에서 12세까지는 불소를 주어 건강한 치아 형성을 돕는다. 불소도포는요. 여러분 6개월에 한 번씩 했죠?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칫솔은요. 생후 6개월 이후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답니다. 가능해. 하지만 혼자서 칫솔질을 하기에는 유아기 때가 적당하다고 하네요. 치아 위생은요. 유치가 나기 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치가 나기 전부터 시작이 돼요. 치아 여러분 파노라마 사진 그때 제가 보여드렸었죠. 이미 엄마 뱃속에서 씨앗이 다 만들어져서 이렇게 밀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 나기 전부터 시작이 된다. 영구치부터가 아니라 유치 때부터 치아 위생을 시켜라. 유치가 다 충치 먹으면 밑에 있는 영구치까지 다 충치를 먹은 상태에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인부의 산전관리 시 체중과 혈압을 측정하는 목적은요. 임신성 고혈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임신성 고혈압이 바로 뭐죠? 임신 중독증이죠. 분만 후에 산모가 현실감이 없고 정서적으로 불안해한다면 이건 산후 우울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산후 우울증은요. 아기 낳고 한 달 후에 나타납니다. 이 한 달을 그냥 2에서 6주라고 볼게요. 한 달 정도 후에 엄마가 우울증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맨날 이렇게 나가서 돌아다니고 자기 인생 살다가 아기 때문에 2시간마다 깨고 얼마나 좀 우울할 수 있겠죠. 심한 설사를 하는 소아의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분과 전해질을 공급한다. 탈수하면은 무조건 수분이에요. 또 간호조무사가 산부인과 근무 중 연예인이 입원한 사실을 알고 이걸 친구들에게 막 말했어요. 어떻게 돼요? 비밀 보장의 법칙 지키지 않은 거죠? 3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그래서 이 비밀 누설일 경우 요양보호사는 대상자 비밀 누설했을 때 2이거든요. 간호조무사는 더 세요. 환자 비밀 누설하면 3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혈액관리법에 의해서 부적격
그 혈액 있잖아요. ABC, TB, ALT. 에이즈다, B형 간염이다, C형 간염이다, 백혈병 B다, 매독이다, 그리고 간 기능 검사가 안 좋은 B다, 이런 경우, 이거를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에이즈 P를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죠. 야, 오늘 연예인 누가 와가지고 체외 검사했는데, 이 기록 보니까 이 사람은 에이즈네? 이런 거 누설하면, 이거는 2이에요. 혈액관리법에 의해서 누설한 거는 2이에요. 이런 일반적인 비밀을 보장하지 않는 거는 3, 3이고요. 아시겠죠? 사마리안의 법칙이 뭐예요? 응급처치하다가 죽었어요. 나는 정말 그 사람 살리려고 했는데 죽었어. 선의를 가지고 도왔기 때문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다가 사람이 죽어도 꼭 법적으로 책임을 묻지는 않는다, 이 얘기예요. 최근에 요양보호사에서 나왔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간호조무사한테도 해당돼서 제가 문제를 가져와 봤어요. 생명이 위급한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던 중 대상자가 사망해였어요. 간호조무사도 이럴 수 있겠죠? 환자 CPR 하다가 사망했을 때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뭐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재보험은 다쳤을 때 보상받는 거죠. 산업안전보건법은 다치기 전의 예방 차원이죠.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이거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도 아니죠. 그래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가 있다는 거. 사마리안 법칙은 내가 열심히 도왔지만 죽었다. 그래도 책임을 묻지 않는 거예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이게 이제 요양보호사만 해당되는 건 아니니까 알고 계세요?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에서 간병인 고용 시 간변비를 지원 안 해줍니다. 간병비는 개인적인 부담이에요. 요즘에 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많지 않습니까? 병원급에 입원하게 되면은 그 직원들이 많이 해줍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직원들은요, 간간간이에요.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호 인력인데 이게 바로 거의 요양보호사가 많습니다. 입원을 개성할 수는 없어요. 한 2주 정도 입원해서 이렇게 혜택 볼 수 있는데요. 포괄병동은 간병비가 2만원 정도라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뭐 7만원. 간병비가 개인 부담이 좀 많이 줄었나 봅니다. 물리치료의 한 분야인 수치료법은 찬탕과 더운탕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온도 차이는요, 26도였어요. 16도에서 42도씨였어요. 산염기의 조화, 해독 및 중화작용에 효과가 있다. 우리 사우나 가서 뜨거운 데 들어갔다 차가운 데 들어갔다 하면은 뭔가 몸이 해독되고 정화되고 혈액순환 잘 되잖아요. 치료 목적으로 물을 이용해서 물리치료하는 분야가 바로 수치료법이다. 냉탕과 온탕은 16에서 42도. 이거 빼보세요. 26도 차이입니다. 자극도 줬다가 진정도 되고 혈액을 정화하고 혈액순환 하려고 우리가 사실 사우나 가서 수치료 하지 않습니까? 해독과 중화작용. 술 먹고 다음날 가면 해독 엄청 잘 되는 느낌. 중화작용은 산성과 염기성을 반응시켜서 중성으로 만든다. 몸은 중성으로 뭔가 해줘야 건강하다. 산염계 조화. 금기증은요, 중증 심장질환자.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이 너무 차갑고 뜨거우면 심장마비가 오겠죠. 그래서 피합니다. 교감신경을 자극했다. 이건 뭐예요? 굉장히 스트레스에 노출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길 가고 있는데 밤에 어떤 남자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거 무섭잖아요. 요즘 세상에. 그래서 제가 굉장히 발걸음이 빨라지겠죠? 제 동공과 기관지는 확장이 됩니다. 왜? 너무 놀라서 빨리빨리 도망갈 수 있게끔 몸이 알아서 변형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 일단 동공과 기관지가 확장돼요. 기관지가 왜 확장돼요? 빨리빨리 도망가려면은 기관지가 확장돼야지 숨을 잘 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 눈물 나오고 오줌 나오면 되겠습니까? 눈물과 오줌은 쏙 들어간다는 거 아시겠죠? 땀은 뻘뻘 날 수 있어요. 혈압은 올라가겠죠. 혈관이 수축되니까요. 얼마나 스트레스 상황이에요? 교감신경은 이런 반응이 온다는 거. 동공과 기관지가 확장, 눈이 땡그라지고 도망가려면은 숨 쉬는 호흡의 길이 열린다는 거죠. 눈물 안 나옵니다. 소변 안 나와요. 또 연동운동은 당연히 억제되죠. 여기서 똥 매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땀은 좀 뻘뻘 나고 혈압은 올라갑니다. 혈관이 수축됐다. 이게 바로 혈압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뭐 교감신경을 굳이 뭐 교감 선생님이라고 말을 해서 뭐 동기가 확장되고 식은땀이 나고 혈압이 오른다. 눈물 오줌은 쏙 들어간다. 뭐 이렇게 암기해도 되겠습니다. 교감신경 자극 시 뭐가 확장된다고 했죠? 동기가 확장된다. 동공과 기관지가 확장이 된다. 교감신경이 자극됐어. 혈압이 올라갔죠. 혈압이 올라가고 땀샘이 분비된다. 혈압이 올라간다는 게 혈관이 수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기량적인 기능이다. 반대이다. 신생아가 성인에 비해서 탈수가 잘 발생하는 이유는 소변을 충분히 농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생아의 특징 볼게요. 신생아의 특징은요, 총 수분량이 성인보다 많대요. 그래서 수분 교환율이 높다는 거예요. 수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체중에 비해서 대사율이 높고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겠네요. 아기 때는 소변을 충분히 농축할 수가 없다는 거. 이게 좀 중요한 거죠. 영화 보면은 조폭들 칼 맞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친구가 와가지고서는 이
손으로 이거 눌러줍니다. 손수건 같은 걸로. 이거 직접 압박하는 거죠. 피가 나면은 그 부분을 직접 압박해야 돼요. 그리고 말하지 마라 이러잖아요. 피 많이 나니까. 계속 누르면 많이 먹었다 아니가 이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압을 해줘야 피가 멈추는데 이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 동맥이 피가 칼칼 나오는 그 윗부분을 눌러주면 피가 좀 덜 나온다 이건데 현실적으로 그 위급한 상황에서 이거를 지압을 할 수가 없겠죠. 지할 때는 묶어주는 거예요. 막 와이셔츠 찢어갖고 칭칭 감아주잖아요. 지혈대로 감게 되면 피가 안 통합니다. 살기 위해서는 피가 안 통하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썩어서 그 부분을 잘라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팔이면 끙끙 매끄면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나중에 괴사되면 자를 수가 있다. 그래서 20분마다 풀어주고 2, 3분을 다시 묶는다. 119가 빨리 와서 도와주면 모르겠지만 외진돼서 이렇게 다쳤다고 하면은 1시간씩 그렇게 피 흘리면 사실 쇼크로 죽습니다. 20분마다 풀어주고 2, 3분에 다시 묶어야 이 괴사로서 이 팔다리를 자르지 않을 수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지혈대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죽는 것보다는 자르는 게 나니까 하는 것이다. 직접 압박이 제일 먼저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노화에 따른 안과적인 변화는 눈의 시력이 저하되겠죠. 그리고 안구가 건조합니다. 저희 엄마도 백내장 수술하고 맨날 눈이 건조하다고 하셨어요. 수정체의 탄력은 떨어지고요. 동공이 축소되고 시야도 축소됩니다. 분만 1기 간호 시 파막 전에는 양수가 터지기 전에는 진통 촉진을 위해서 실내를 걷는 것이 좋다. 분만 1기 간호는 걷죠. 그리고 이때 약간 간단한 거 먹을 수 있잖아요. 기운 빠지니까. 그리고 회음부 상모도 있었죠. 관장도 있었죠. 태아의 심음도 청취하는 게 불만 1기였습니다. 침전물이 있거나 변색된 약은 뭔가 찝찝하죠? 사용하지 않습니다. 약물의 관리, 라벨이 손상된 약 어떤 약인지 잘 몰라요. 투여하지 않겠습니다. 침전물이 있거나 변색된 약 사용하지 않아요. 좌약은요? 냉장 보관인가요? 실온에서 보관합니다. 여러분 똥꼬막에 넣는 게 좌약이죠? 실온 보관이에요. 그리고 혈청, 예방 백신, 인슐린, 헤파린, 혈액응고인자 뭔가 이 피해 관련된 것들, 이 예방접종에 관련된 것들 냉장고에 보관하잖아요. 2에서 5도씨 냉암소에 보관한다. 그리고 뭐 4도씨라는 말도 있었는데 다 마찬가지예요. 2에서 5도씨 사이에 4도씨가 포함되잖아요. 혈청, 예방 백신, 인슐린, 헤파린, 혈액응고인자는 다 냉장고에 보관한다. 담즙은 간에서 생성되죠. 지방의 소화 흡수를 촉진하고 지용성 비타민과 철분, 칼슘의 흡수를 촉진하는 게 담즙이에요. 담즙. 수분이 정체됐다면 부종, 체중 증가, 또 혈압이 상승합니다. 요비중도 증가하죠. 소변량은 감소됩니다. 여러분 수분이 정체됐다고 한다면은 이게 물이 잘 안 빠지는 거죠. 부종이 와요. 부종이 오면 체중이 늘겠죠. 체중이 늘고 몸에 물이 많으면 혈압이 상승합니다. 그리고 요비중 증가하고요. 소변량은 감소돼요. 정체됐으니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감소됩니다. 격려는 없어요. 아프가 점수 또 짚어드리네요. 아프가 점수는요. 태아가 태어나고 만출 후에 1분에 한 번, 5분에 한 번, 2번을 재는데요. 5가지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상태가 좋으면 2점, 나쁘면 0점, 중간이면 1점 해서 총 10점 만점이에요. 왜?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니까요. 호맥, 컬러, 반사, 근, 긴장도, 종류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요즘에 몇 점이냐 이것까지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호흡, 맥박, 컬러, 반사, 근, 긴장도 제일 좋으면 2점씩 해가지고 곱하기 5 하면은 10점인데 실제로는 10점이 나오지 못한대요. 9점이 가장 좋은 점수라고 합니다. 이론적으로만 10점이 만점이에요. 컬러, 핑크색이 좋대요. 그 푸르스름하다 하면은 1점인 거예요. 점수가 1점 깎이는 거죠. 맥박은요. 100회가 넘는다고 하면은 2점인데 100회보다 더 낮으면 1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맥박이 80회다 그러면 1점이에요. 반사, 얼굴을 찡그리는 거 또는 코 속에 카테타를 넣으니까 재채기를 잘했어. 그럼 2점이에요. 잘 반응하면 2점이라는 거. 근 긴장도, 굴곡이 잘 된다거나 이 긴장이 잘 된다고 하면 2점이고요. 애가 좀 약간 구부려지고 제대로 안 구부려져. 그러면 1점이에요. 호흡은요. 힘차게 울면 2점이고요. 뭔가 불규칙하다, 호흡이 느리다 하면은 1점이에요.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아시겠죠? 유아의 구강관리에서 6개월에서 12세까지는 불소를 주어 건강한 치아 형성을 돕는다. 불소도포는요. 여러분 6개월에 한 번씩 했죠?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칫솔은요. 생후 6개월 이후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답니다. 가능해. 하지만 혼자서 칫솔질을 하기에는 유아기 때가 적당하다고 하네요. 치아 위생은요. 유치가 나기 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치가 나기 전부터 시작이 돼요. 치아 여러분 파노라마 사진 그때 제가 보여드렸었죠. 이미 엄마 뱃속에서 씨앗이 다 만들어져서 이렇게 밀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 나기 전부터 시작이 된다. 영구치부터가 아니라 유치 때부터 치아 위생을 시켜라.
유치가 다 충치 먹으면 밑에 있는 영구치까지 다 충치를 먹은 상태에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인부의 산전관리 시 체중과 혈압을 측정하는 목적은요. 임신성 고혈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임신성 고혈압이 바로 뭐죠? 임신 중독증이죠. 분만 후에 산모가 현실감이 없고 정서적으로 불안해한다면 이건 산후 우울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산후 우울증은요. 아기 낳고 한 달 후에 나타납니다. 이 한 달을 그냥 2에서 6주라고 볼게요. 한 달 정도 후에 엄마가 우울증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맨날 이렇게 나가서 돌아다니고 자기 인생 살다가 아기 때문에 2시간마다 깨고 얼마나 좀 우울할 수 있겠죠. 심한 설사를 하는 소아의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분과 전해질을 공급한다. 탈수하면은 무조건 수분이에요. 또 간호조무사가 산부인과 근무 중 연예인이 입원한 사실을 알고 이걸 친구들에게 막 말했어요. 어떻게 돼요? 비밀 보장의 법칙 지키지 않은 거죠? 3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그래서 이 비밀 누설일 경우 요양보호사는 대상자 비밀 누설했을 때 2이거든요. 간호조무사는 더 세요. 환자 비밀 누설하면 3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혈액관리법에 의해서 부적격 그 혈액 있잖아요. ABC, TB, ALT, 에이즈다, B형 간염이다, C형 간염이다, 백혈병 B다, 매독이다, 그리고 간 기능 검사가 안 좋은 B다 이런 경우 이거를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에이즈 P를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죠. 야 오늘 연예인 누가 와가지고 체외 검사했는데 이 기록 보니까 이 사람은 에이즈네? 이런 거 누설하면 이거는 2예요. 혈액관리법에 의해서 누설한 거는 2예요. 이런 일반적인 비밀을 보장하지 않는 거는 3이고요. 아시겠죠? 사마리안의 법칙이 뭐예요? 응급처치하다가 죽었어요. 나는 정말 그 사람 살리려고 했는데 죽었어. 선의를 가지고 도왔기 때문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다가 사람이 죽어도 꼭 법적으로 책임을 묻지는 않는다 이 얘기예요. 최근에 요양보호사에서 나왔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간호조무사한테도 해당돼서 제가 문제를 가져와 봤어요. 생명이 위급한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던 중 대상자가 사망했어요. 간호조무사도 이럴 수 있겠죠? 환자 CPR 하다가 사망했을 때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뭐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재보험은 다쳤을 때 보상받는 거죠. 산업안전보건법은 다치기 전의 예방 차원이죠.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이거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도 아니죠. 그래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가 있다는 거. 사마리안 법칙은 내가 열심히 도왔지만 죽었다. 그래도 책임을 묻지 않는 거예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이게 이제 요양보호사만 해당되는 건 아니니까 알고 계세요?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에서 간병인 고용 시 간병비를 지원 안 해줍니다. 간병비는 개인적인 부담이에요. 요즘에 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많지 않습니까? 병원급에 입원하게 되면은 그 직원들이 많이 해줍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직원들은요 간간간이에요.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호 인력인데 이게 바로 거의 요양보호사가 많습니다. 입원을 개성할 수는 없어요. 한 2주 정도 입원해서 이렇게 혜택 볼 수 있는데요. 포괄병동은 간병비가 2만 원 정도라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뭐 7만 원. 간병비가 개인 부담이 좀 많이 줄었나 봅니다. 물리치료의 한 분야인 수치료법은 찬탕과 더운 탕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온도 차이는요 26도였어요. 16도에서 42도씨였어요. 산염기의 조화, 해독 및 중화작용에 효과가 있다. 우리 사우나 가서 뜨거운 데 들어갔다 차가운 데 들어갔다 하면은 뭔가 몸이 해독되고 정화되고 혈액순환 잘 되잖아요. 치료 목적으로 물을 이용해서 물리치료하는 분야가 바로 수치료법이다. 냉탕과 온탕은 16에서 42도. 이거 빼보세요. 26도 차이입니다. 자극도 줬다가 진정도 되고 혈액을 정화하고 혈액순환 하려고 우리가 사실 사우나 가서 수치료하지 않습니까? 해독과 중화작용. 술 먹고 다음날 가면 해독 엄청 잘 되는 느낌. 중화작용은 산성과 염기성을 반응시켜서 중성으로 만든다. 몸은 중성으로 뭔가 해줘야 건강하다. 산염계 조화. 금기증은요 중증 심장질환자.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이 너무 차갑고 뜨거우면 심장마비가 오겠죠. 그래서 피합니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